안녕하세요. 전공의 별과 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버린 X가 회평일 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을 느끼고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는 신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평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범람을 하죠. 오늘 천공의 별과 제에서 확실하게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회피형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단, 여러분의 남자친구, 대개는 남자들 회평이니까 여러분을 버린 X가 회평이라는 여러분의 진단이 과연 맞느냐, 일단 이것부터 좀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피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 교류를 절단낸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평이 아닌 남자친구라도 관계가 탁식해지면 나중에 회피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회평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좀 잘못된 기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분의 그 해당자의 정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X, 대개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회평이라고 여러분의 진단이 맞다라고 봤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자, 제가 저 영상 재생 목록에 후벌이라는 게 있죠. 후벌이라는 것은 낚싯밥이죠. 즉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버리고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간을 본다, 여러분의 감정을 테스트하려는 그러한 후벌의 기조는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발생을 한다. 여러분의 X가 회피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의 SNS 들어와서 라이크를 누른다든지 여러분의 카톡을 자꾸 훔쳐본다든지 여러분한테 심지어는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어떤 명확하고 명백한 신호가 아니면 일단은 좀 무시하고 노컨택트 기조를 계속 유지하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자, 회피형의 X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리운 어떤 후폭풍이 온다면 이러한 기조를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친이 여러분의 X가 회피형이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X에 대한 정확한 신념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X가 회평일 때 그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그리움의 신호, 후폭풍이 왔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굉장히 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거나 굉장히 여러분의 관계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관심을 보이거나 이런 기조인데 회피형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애완동물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 그래서 나의 애완동물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다 회피형입니까? 그것은 이별의 재회의 신호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X가 회평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의 X가 회평이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진단을 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한테 진짜 연락이 왔다. 그러면 회피형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여러분과 전혀 이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즉 이별이 전혀 안 발생한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 이게 회피형의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냐? 그것은 그들이 deep emotion, 여러분 관계에서의 매우 친밀적이고 깊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평의 남자는 드라이한 conversation을 좋아합니다. 드라이한 이야기, 뭔가 끈적끈적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deep emo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들한테 재회 과정에서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러한 대화는 피하는 게 좋다. 회피형한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요. 제가 많은 분들의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제외되신 분들 결과를 봤을 때 저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급진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잘 되십니다. 그만큼 노컨택의 효과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X, 특히 남자가 회평이라면 이러한 식의 대화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관계가 거기서 아작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평은 여러분이 좀 더 조심해야 할 뿐이지 그들이 어떤 사이코패틱한 괴물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정서, 똑같은 후폭풍, 똑같은 그리움, 슬픔, 손실감, 상실감 다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X와 다른 점은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부터 방치되고 유기되고 부모로부터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는데 매우 충실하고 매우 잘합니다. 그게 회피형의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과의 이별 후에 내가 이 이별에 대한 손실감 느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이러한 이중성이나 억압적인 이러한 독립성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회평도 사람이다. 그래서 회평에 대한 너무 기괴한 그러한 잡다한 잘못된 정보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근거 있는 정확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